자, A씨가 사망하고 A씨의 소유였던 토지하고 그 위에 건물이 아내에게 11분의 3, B씨를 포함한 자녀 4명에게 각 11분의 2씩 비율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부동산의 건저당을 설정했던 은행이 경매 신청을 했고 최초 감정가가 34억 8천만 원이었는데 K라는 사람이 28억 7천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K씨가 잔금을 내기 전에 C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중에 B씨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인 11분의 9 지분을 26억 1,800만 원에 매수를 하고 건저당 채무를 다 전액 변제해서 경매를 취소시켰죠. 안녕하세요. 도모미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방법으로서 판례가 인정하는 가격 배상, 즉 가격 보상에 의한 현물 분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종중이 여러 명의 종중원들에게 명의 신탁한 토지는 공유자가 많고 수십 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종중 부동산은 일부 지분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더라도 가족인 다른 상속인들이나 종중에서 나서서 다시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나 공매에서 공유 지분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노리고 낙찰받은 후에 가족들이나 종중에게 상당한 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것이죠. 문제는 다른 상속인들이나 종중에서 공유지분 투자자가 낙찰받은 그 공유지분을 사주지 않으면 결국은 경매로 분할해서 낙찰대금을 나누어 갖자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서 전체를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경매 절차에서 누가 낙찰받아갈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자, 상속인들이나 종중에서 다시 사가면 재산을 지키게 되겠지만 제3자가 낙찰받아 가버리면 대부분 지분을 가진 상속인들이나 종중이 보존해야 될 부동산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낙찰자로부터 되살려면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수 지분을 취득한 공유자들의 어떤 욕심 때문에 대다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보존해야 될 소중한 부동산을 상실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법원은 재판으로 공유물 분할을 할 경우에도 현물 분할의 의미를 좀 더 확대 해석해서 대다수 지분권자가 일부 지분권자를 상대로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해주고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2004년 대법원이 처음으로 현물 분할에 의한 한 방법으로서 가격 배상, 즉 가격 보상에 의한 현물 분할 이런 제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제도를 인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공유관계의 발생 원인, 그리고 공유 지분의 비율,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사항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한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이 공유자들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이런 사정이 있을 때 이때 공유물을 공유자 중에 1인이 단독 소유케 하거나 수인이 공유를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하는 공유자를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 분할의 하나의 방법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가격 배상에 의한 현물 분할이 인정된 하급심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8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20% 미만의 작은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한 후에 법원에 시가 감정을 신청해서 그 감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한 것이죠. 현재 판례를 보면 8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경우에 보다 확실하게 가격 배상으로 매수할 수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정도 고려하기 때문에 지분은 최소한 70% 이상 가진 공유자나 공유자들이 되어야 이런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공유자 1인이 80% 이상 지분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지분을 합계 80%가 넘어도 여러 명 지분권자가 함께 원고가 되어가지고 가격 배상에 의한 현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격 배상에 의한 현물 분할이 인정된 하급심 판례 사례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A씨가 사망하고 A씨의 소유였던 토지하고 그 위에 건물이 아내에게 11분의 3,
B씨를 포함한 자녀 4명에게 각 이제 11분의 2씩 비율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부동산의 건저당을 설정했던 은행이 경매 신청을 했고 최초 감정가가 34억 8천만 원이었는데 K라는 사람이 이제 28억 7천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K씨가 잔금을 내기 전에 C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중에 B씨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인 11분의 9 지분을 26억 1,800만 원에 매수를 하고 건저당 채무를 다 전액 변제해서 경매를 취소시켰죠. 그런데 그 뒤에 11분의 2 지분을 가진 이제 B씨가 새로 매수한 C에게 건물 임대를 이제 방해하는 등 이제 문제를 이제 일으키다 보니까 C는 이 상속인 중에 한 명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다가 가격 배상에 의한 공유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대부분 지분을 가진 C씨 손을 이제 들어줬습니다.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부동산 시가는 감정가인 34억 8천만 원 상당이고 B의 지분 해당액은 6억 3,272만 원이고 그리고 또 건물에 전세금 반환 채무가 이제 5천만 원 있었는데 그 5천만 원 중에 B의 지분 11분의 2 해당액은 이제 909만 원 정도여서 결국 B 지분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액은 6억 2,363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B는 위 돈을 지급받은 것 동시에 C에게 그 지분 소유권을 넘겨주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렇게 이제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을 인정을 했는데 그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지상의 어떤 구분 건물 때문에 지분 비율로 현물 분할하는 게 어렵고 또 C의 공유 지분이 거의 대부분이다. 81.82%나 차지하고 있는 점 이런 걸 들어서 이제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공유 관계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공유 지분의 80% 이상 가졌다면 나머지 20% 미만을 가진 공유자의 지분을 감정가로 매수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유지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격 보상에 의한 현물 분할 방법을 적극 활용하면 좋겠죠. 감사합니다.